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입니다. 웰빙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참살이란 말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웰빙과 짝을 이뤄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웰다잉이라고 있습니다. 네. 웰다잉. 유진수 아나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요즘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잘 죽자 뭐 이런 뜻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예기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편안한 죽음을 준비해두자, 잘 맞이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요즘 뭐 웰다잉 그 운동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우리 지역에서 이 웰빙과 웰다잉을 잘하자.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희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동호 의학 박사. 그의 병원에는 수많은 우슈 태권도 관련 자료와 한의학, 기공서적으로 가득하다. 지난 30여 년간 우슈 태극권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 태극권 연맹의 이동호 총재. 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떠남을 준비하는 웰다잉 운동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태극권 수련을 권하고 있다. 태극권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호 총재를 만나본다. 네, 국제 태극권 연맹 이동호 총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태극권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피부도 좋고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저희가 앞서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이 태극권 하면 이 두 단어가 떠올라요. 왜 그런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육체는 70% 체중이 물이죠.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소 둘, 산소 한 분자, H2O죠. 물이. 네. H하고 O는 기체죠. 이게 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가 빠지면은 영양제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가 빠진 줄 알게 돼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음료수나 미음 먹고 조용히 목욕하고 화장하고 자녀들 오라 해서 세상 뜬다는 얘기하면 통곡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지내고 보내고 그리고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떠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다 천국이나 극락에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은 웰빙해야 웰다잉을 맞을 수 있고 웰다잉 할 수 있어야 웰빙이라고 진정한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태극권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웰다잉도 한편으로는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동호 총재님은 이제 전주 시민들에게는 의사 선생님으로 뭐 널리 익히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태극권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태극권의 메카가 전주라면서요. 예. 네.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주에는 태극권, 각 동마다 태극권 단체가 있고, 그 모여서 전주시 태극권 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전라북도가 모여서 전라북도 우슈 태극권 연합회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전국, 이제 광역 시도를 묶어서 전국 우슈 태극권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주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전주가 메카고 또 조직만 한 게 아니고 매년 국제 태극권 학술대회, 학술회의, 또 국제 태극권 교류대회, 경기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는 태극권 메카라고 메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인된 아주 메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뭐 도장도 한 500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태극권을 하고 있는 시민만 전주 시민만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중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요? 네, 지금 유단자가 1,000명이 전주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양적으로는 일본이 400만 명입니다. 태극권 인구가. 예. 뭐 중국은 또 수억이고 구라파 미국. 그래서 양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하지만은 질적으로는 단연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건강 태극권 대회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무술총국에서 한국 대표 초청할 때에 우리 전주 팀이 한국 대표로 100여 명이 가서 베이징 올림픽 체육관에서 경기 참가를 했고 또 순회 또 훈련도 했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전주, 전라북도의 태극권은 질적으로는 세계 1, 2, 3위에 들어가고 양적으로는 아직 미흡하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동호 총재님께서 현재 의사시잖아요. 진료실과 수련하는 모습 화면에 담았습니다. 저게 30년 된 건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어려서는 배앓이를 좀 해서 자주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30년. 네. 네. 화살과 같습니다, 세월이. 예. 하루에 몇 분 정도 환자 보시나요? 한 3, 40분 봅니다. 단골 환자들도 좀 많이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전주의 내과 전문의로서 예수병원에 내과가 없고 외과 의사가 내과를 진료한 시절에 제가 전주에서 했으니까요. 예. 네. 자, 지금 태극권 예, 하신 이건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기경 팔맥을 다 열어서 기혈순환을 돕게 하는 그러한 태극권의 한 품새입니다. 예, 허리 운동을 많이 사용하겠죠. 네. 네. 동작 하나하나에서 정말 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 장풍하는 거죠. 장풍. 지금 명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 동작하신 거는 어떻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좀 잠깐 하시나요? 언제 주로 하시나요? 네, 제 진료실 앞에 제 개인 수련장이 있습니다. 아. 그 진료하다가 시간 나면 가서 또 틈틈이. 몸 풀고 틈틈이 기술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처음에 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세월. 태극권을 섭렵하기 위해서 예. 어디 중국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예. 중국,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유도 선수였고, 예. 졸업하고는 합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문서가 아마 고문을 한다면 한 200만 권 될 겁니다. 지금 양장봉은 했지만 그 고문서를 보다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무술 그림이. 근데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래 누가 이걸 만들었나 보니까 신선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건강에 좋겠구나. 그러면서 호신술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건강 무술로 보고 이제 제가 연습해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그 태극권의 태극은 태극기의 태극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으로 풀어내는 것은 중국에서 역시 동양이니까 앞서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 화산에 태극 검술의 명인이 있다. 그래서 중국 5대 산이 있는데 백두산처럼 유명한 산이 5개 있는데 그중에 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순 바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곳 2000m 올라갈 때는 200년 전에 쇠줄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네. 200년 전에는 신선들이 날라서 다녔다고 그러고 200년 후에 신선이 없어져 가면서 네. 쇠줄을 달아 그 한 줄을 잡고 발판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올라갈 때는 살아서 올라간다, 살아서 내려온다는 생각 갖지 못합니다. 언제 팔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추락할지 모르니까 수직 암벽이니까요. 네.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원시 생활입니다. 세수도 못합니다. 양치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빗물 받아놓은 거 이슬 그걸 먹으면서 가지고 간 이제 밀가루 빵 종류 조금 먹으면서 수련하는 겁니다. 동굴에서. 동굴이 70개가 있습니다. 꼭 비둘기장 같죠? 예. 그때는 그 석굴 파서 올라가서 신선이 못 되면 죽는 겁니다. 내려올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선이 되면 그거 이제 사는 거죠. 구름 타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네. 거기 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이 내공 수련, 기수련하고 태극권, 태극검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각하면 등에서 땀이 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희 들으면서도 네.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만 태극권을 오래 접하셔서 그랬는지 방송 전에 저희 두 사람이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는 한 70 정도 생각했는데 네, 여든을 맞아요. 이제 바라보신다고 그래요. 건강의 비결이 사람이 이제 실제 건강 나이와 실제 나이가 있잖아요. 네. 체력으로 봐서는 제가 가늠하기에는 한 40대 체력은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섭섭합니다. 저는 그 체육과 학생들 원대, 전대, 비전대 20세쯤 되죠. 1, 2학년, 3학년 네. 같이 3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정규 과목으로. 그 1시간이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는 20%밖에 에너지를 아직 안 썼는데 그렇다면 제 에너지는 10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총재님은 10대고 네. 제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제 30대인데 네. 체력은 한 40대 정도. 50은 아니시고요. 50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닥터니까 참 잘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아주 보약 먹고 아주 좋은 약 좀 가르쳐달라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대학이나 또 주민자치센터 강연을 많이 가는데 전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없다. 자기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는 육식을 하지 않거든요. 네. 육해 공군 다 안 먹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지상에 있는 거. 그럼 뭐 먹는가? 그럼 야채하고 그리고 이 공기 먹습니다. 그 야채로 별난 야채 먹나? 그렇지 않습니다. 딱 김치 하나 먹습니다. 네. 총재님을 봐도 이 태극권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이 있죠. 네. 동의보감의 정기신론, 기경, 팔맥론에 의해서 기를 열어줍니다. 그 기는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모공, 털구멍으로 피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몸속에 있는 좋지 않는 변기, 탁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좋은 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이 돈다 그러죠. 네. 그럼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아가고 내분비 호르몬이 균형 있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주일만 수련하면은 변비나 무슨 설사병, 내장병이 없어지고 피부가 고와집니다.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제 수련생들의 90%는 여성들입니다. 미용 위해서 하고 관절 안 좋아지니까 그걸 좋게 하고 그래서 이 동양학, 한의학적으로는 내장을 좋게 하고 또 우리 일반 의학적으로는 심폐 기능을 가장 강화시키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근데 네. 누구나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자기 방에서 거실에서 할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뭐 하버드 대학 데이터나 뭐 프린스턴 대학 데이터나 제가 해놓은 데이터나 할 것 없이 심폐 기능 좋게 하고 위장 좋게 하고 또 신장, 간장 좋게 하고 그리고 성인병 예방하고 그리고 스포츠 의학적으로는 관절을 좋게 하고 그래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스포츠의학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타이치는 건강 운동이고 질병이 자연치유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 항암 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운동 제1번이 바로 이 타이치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이다. 네. 예. 자, 그렇게 좋은 태극권. 네. 일반인들은 어떤 수련 과정을 또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또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총재님과 함께 수련하는 모습인데, 아닌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네, 많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일반인들 그 기초 과정인가 아니면은 네,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은 78세 되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금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 태극권 지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동작이 일반인들 따라하기에 그렇게 뭐 어려운 동작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아주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저런 동작을 통해서 몸에 12경락 경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유연해지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직접 지도하시나요?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9시 출근하면은 6시 퇴근할 때까지 제가 지도자들 이제 지도하고 있고요. 네. 또 일반인들은 저 지도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안골노인 복지관 지도자 70세 되죠. 중국에서도 이제 무슨 광장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이죠. 자, 지금은 이제 뭐 부채를 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태극권은 주먹이고 태극장은 손바닥이고 검은 검이고 지금 부채술입니다. 저 부채를 가지고 태극권을 하면서 창으로 작용하고 검으로 작용하고 부채 작용하고 호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하나만 가지면 3명 정도는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고 위기 탈출할 수 있죠. 호신으로. 호신으로. 지금 이제 실제 검을 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실제 진검입니다. 더 집중력도 생기겠습니다. 실제 훨씬 검에서. 집중력이 생기고 동작이 크고 쾌활하고 그래서 운동량이 많습니다. 15분 하면 모악산 등반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야, 몸에서도 뭐 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우나 한 것처럼 그렇게 땀이 나죠. 몸은 점점 유연해지고 자, 이거는 또 어떤 동작을 지금 하는 하고 거죠? 있는 건 주로 무술, 그러니까 양생보다는 무술 쪽에 힘을 실어서 하는 예. 집중하는 태극권 운동 하나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200년 전에는 중국의 많은 무술들을 이 동작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죠. 네. 얼마나 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거는 지금 10년 했습니다. 이야. 예. 네, 정말 태극권이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총재님 피부도 좋으시고 또 아까 TV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피부가 전부 다 탱탱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78살 드셨다는 분도 정정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시장 보고 이야. 10시에는 이제 음식 준비하고 11시에는 태극권 지도하고 또 1시부터는 문맹자들 글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합창단에 가서 합창하고 저녁에 9시까지 태극권 지도하고 그리고 식당 가서 식당 운영하니까 또 12시 1시까지 마감 짓고 78세가요. 그건 집에서 7년 전에 텔레비전 보고 뭐 누워있는 시간은 거의 없네요. 없습니다. 네. 7년 전에 양의학, 한의학으로 이제 치료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제 지하실에 넣어서 태극권 시켰어요. 했더니 회복돼가지고 그러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총재님, 이 태극권이 서양에서는 대체 또 보완, 통합의학으로 보급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도 네. 2005년에 전국 의과대학 학장회의 심포지움에서 대체의학을 우리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인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대체의학인가? 종목이. 그 중에 타이치, 태극권은 대체의학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교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태극권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가? 그래서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관절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가 개선되고 그래서 이것을 대체의학 범주에 넣어서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의사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또 이제 환자들 지도하고 그래서 제3의 의학인 대체의학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닥터가 무슨 환자 진료 안 하고 운동만 하는가 하는데 실제 나는 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료 행위를. 그렇죠. 질병의 예방과 치유 촉진, 자연 치유 촉진을 운동 처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을 위해서도 이제 뭐 치료의학에서 이제 대체의학으로 넘어가는 또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태극권이 관절염 태극권으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 태극권을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체험이나 네. 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병원, 종합병원, 대학에서 나온 거죠. 네. 우리가 관절염 생기면 휴식을 해야 됩니다. 네. 휴식을 하면은 이제 무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점점 골이 흡수됩니다.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럼 골다공증이 와요. 그래 점점 나빠진 거예요. 운동하면 점점 파괴되고 운동 안 하면 골 흡수가 되고 아주 곤란하죠. 네. 그런데 타이치는 운동 처방으로 타이치만 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만. 그건 뭐냐? 운동이 유연하죠. 그 다음에 원운동, 태극을 그리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이. 네. 태극을 그리면서 운동하니까 빠져나갔던 칼슘이나 단백질도 관절로 들어오게 되고 또 운동에 소염되고 면역을 높여주고 자연 면역을. 그래서 관절염 치유에는 류마티스 관절이나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는 태극권만 운동 처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 태극권을 뭐 움직이는 선이다. 예. 또 걷는 명상이다. 이렇게 명칭한다고 해요. 네, 서구에서는 워킹 메디테이션, 걷는 명상, 무빙 젠, 움직이는 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런가? 심신수련이거든요. 태극 운동은. 그 심신은 우리 뇌에서 태극권 딱 들어가면 산매에 들어갑니다. 정신통일. 그러면서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면서 좋은 호르몬 20여 종류가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중정입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고도의 정신통일에 의한 명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춤을 동중정, 정중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명상, 움직이는 선, 걷는 선 그렇게 명칭이 붙어서 치매가 예방되고 예. 서정주 선생님은 치매 예방 위해서 하루에 매일 3,000개의 산 이름을 외웠다고 그러죠. 네. 이게 움직이는 거 이걸 자기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릴 수가 없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태극권을 수련하는 분들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동보다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고와해지고 젊은 사람도 해도 되고 나이 드신 분이 하면 더 효과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더 해가 되잖아요. 근데 무리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점점 이 운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기를 받아서 혈류와 오장육부의 모든 활동을 좀 건강하게 해준다. 그런 걸 제가 몸소 느낍니다. 최근 현대인의 그 대표적인 병으로 복부 비만이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유진수 아나운서도 복부 비만에 고민 많으시죠? 예, 요즘 조금 고민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이 태극권이 복부 비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복부 비만 없애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훌라훌라 허리 돌리기죠. 네. 이건 전부 허리를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기 때문에 네. 복부 비만하고 둔부, 힙의 비만이 있죠. 비만하면 배는 올챙이처럼 나오고 뒤는 또 뿔룩 나오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균형 딱 잡혀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막 2개월 하면은 거의 만족할 만큼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몸을 이렇게 옛날 어른들도 자꾸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태극권 얘기하면서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약을 사용해서 뭐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이렇게 몸과 마음의 기운을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시험 삼아서라도 이렇게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아주 좋습니다. 예. 아마 돈이 안 들고 하는 운동은 이 태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장도 자유스럽죠. 그리고 무기, 병기를 쓸 때만 사용하지 그 외에 태극권은 병기가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구입할 것이 없죠. 예. 그 자기 거실에서 또 뭐 마당이라든지 정원이나 아무 곳에서나 이거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고 둘째는 부상이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부상이 따르죠.
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남녀노소가 무리 없이 자기 호흡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둘이서 대련 해볼 수도 있죠. 이제 무술적 효능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가족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체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무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타이치입니다. 네, 태극권. 네, 그래요. 태극권. 네, 태극권은 정신수련이면서 신체 단련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건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생활하다 보면 건강보다는 좀 물질적 가치를 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뭐 조금 잃으냐 많이 잃으냐 하는데 몸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런데 몸만 가져가면 이 몸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죠. 유한한 것이 생명은. 네. 그럼 우리가 정신적인 것은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은 소욕지족한다. 물질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신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스스로 네. 자기 개발이죠. 네. 그렇게 마음을 써준다면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살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모처럼 저희와 함께 자리하면서 태극권에 대한 국민 생활 체육으로서 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30년 동안 이제 보급과 육성에 힘써 오셨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나 바람 같은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국민생활체육의 종목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그런 생활체육인 아직 체육을 하지 않으신 분, 예. 이런 분들도 기초운동으로는 이 태극권을 기초운동으로 해서 우리 내장을 좋게 하고 근골 관절을 좋게 하면서 취미생활, 다양한 스포츠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현재 골프 동호인들은 태극권을 통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있고 또 기계체조 하시는 동호인들도 태극권을 기초훈련으로 하고 우리 전주의 자랑인 KCC 네. 농구단 그 선수들도 코알 리베라 호텔에 전부 해서 제가 태극권 지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력을 체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 부딪히면 부상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태극권을 한 분은 부딪히면 상대가 부상당하지 내가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또 심신스러우기 때문에 슈팅할 때에 항상 마음이 안정 상태에서 슛을 하기 때문에 예. 아주 높습니다. 성공률이.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전부 기초 체력 훈련, 건강 장수 훈련으로서 태극권을 기초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KCC가 좀 성적이 좋았나 태극권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주가 태극권의 메카라고 하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렸을 적에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옛날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네. 손자들에게. 그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네. 곶감이죠. 아, 곶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곶감인데 네. 우리 지역 완주군에서 곶감데이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곶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1월 14일이 곶감데이라고 하죠. 발렌타인데이처럼 완주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곶감을 나누자는 뜻으로 만든 날인데요. 예.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년보다 아주 뭐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하는데 네.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완주 곶감. 완주에서는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곶감을 말리고 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해서 말린 곶감들이 겨울을 나고 이제 막 제철을 맞았는데 예부터 당도가 높고 쫄깃쫄깃한 것이 완주 곶감의 특징이다. 최근 완주군에서는 동상면과 고산면 등 동부 산간 지역에서 생산된 곶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1월 14일을 완주 곶감데이로 선포했다. 완주 곶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완주 곶감 장목 연합회 임정규 회장을 만나본다.
네, 완주군 곶감장목연합회 임정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올해 곶감대회가 큰 성황을 이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땠습니까? 네, 상상외로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00 내지 한 3,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꽃감날 행사가요.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아주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큰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자, 완주에서 지금 곶감 농사 짓는 장목연합회라고 하죠? 예.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등록된 그 잡목반이 396가구고요.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농가까지 합치면 한 600가구 이상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사실 곶감이라는 것이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과일이잖아요.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작황은 네. 좀 풍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곶감이 만들기 위한 그 감들을 관리를 안 했어요. 감나무 관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곶감의 날 행사를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이 곶감이 이제 고 부가가치가 있다 보니까 방치됐던 감들을 지금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퇴비도 주고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곶감이 지금 금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릴 때 보면 곶감을 깎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곶감은 탕이 나서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곶감은 분이 잘 나서 제사상에 올라가거나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린 곶감마다 잘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곶감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 물론이나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은 우선 이제 그 깎는 시기 또 따는 시기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전에는 그냥 따면은 무조건 깎았어요. 이 곶감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한 10도, 20도 이상이 가면은 되게 못 쓰게 됩니다. 탕이 나고 썩게 돼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10월 말일경에 깎는 곶감은 8, 90%가 안전하더라. 기후적으로. 이제 그래서 군에서나 이 정부 당국에서 이 저온 저장고나 또 이 말리는 그 말하자면 그 시설을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저온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시기적으로 그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좋은 질 좋은 곶감이 지금 금년에 많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로 좀 그렇죠. 겪으셨네요.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제품의 명품 곶감의 맛이 이제서야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완주군 곶감, 자, 어떤 뭐 빛깔이며 어떤 맛인지 또 행사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당일 그 행사 날이에요. 예,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하니까 흡족한데, 행사 규모도 크게 했다면서요? 그냥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 그 곶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게 행사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질 좋은 곶감을 가지고, 전국 그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직거래를 좀 하려고 했던 거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알지만 사는 거죠. 지금 저 곶감 저 자체가요 가장 맛있게 된 곶감들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보기에. 분이 잘 나는 게 있고 또 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숙성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분을 내려면은 좀 경천 곶감은 곶감이 걸려 좀 있는 고지대 곶감이라 따가지고 과육이 다 찰지죠. 찰지고 당도도 타 지역에 비해서 당도도 높고 또 부드러운 맛도 있고. 저희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감으로요. 그 감 당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요. 그 저희는 그 자연 건조한 감으로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감입니다.
네.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날 이제 그 화면에 담아왔던 저희 담당 PD가 이제 가져왔길래서 맛을 봤어요. 굉장히 달고 또 반건시라고 하죠. 말랑말랑하고 씹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완주 지역의 곶감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점이 뛰어난가요? 첫째는 감 종류가요. 이게 감이면 다 감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감 종류가 이쪽 고산 지역에서 나는 거는 두렛이라는 그 감 종류가 있고요. 저 영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 둥시라는 감이 있어요. 근데 감 자체가 틀리고 첫째는요. 사실 그 동상은 고종시라는 곶감이 나오죠. 씨 없는 곶감이라고 그래서. 근데 같은 그 지역 인데도 동상의 그 고종시가 고산에 와서는 안 됩니다. 또 고산의 그 두렛시가 동상면에 가서 잘 안 돼요, 나무가. 그런데 이제 하물며 이제 동상 이렇게 같은 인접에 있는 그 감들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 거리가 먼 데서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성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역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도 그렇고 기후에 알맞고 하는 그런 감들이 사실은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절로 이제 자연 그대로 이제 지금 말리는 그 과정이 한 60일 내지 70일 정도 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거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 조건, 지리적인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작품이네요. 그래요. 곶감을 만드는 방법도 완주는 전통 그대로죠. 그러죠. 이제 딴 데는 이제 시설을 앞서가는 그런 영동이나 상주 같은 데는요. 곶감 덕안에 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말리는 시설을 하고 그러는 데는 사실 얼마 안 가서 금방 곶감이 나옵니다. 그런 데 들어가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고집을 절대 안 하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 데서 갖다 말린 곶감을 내놓고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잡목반을 이끌면서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자연으로 해서 전국 최고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완주 곶감이 100% 자연 건조잖아요. 그래서 완주 곶감을 드신 분들이 하나같이 안에 초콜릿이 들었다고 말씀들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사실 딴 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려 보면요. 이제 좀 빨리 말리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안에까지 다 말라가지고 과자같이 돼요. 안에가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자연으로 말려야만이 안에 그 초콜릿 같은 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으로 해서 조금 참 말리는데 애로가 있고 고생스럽더라도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손이 더 가더라도. 시기적으로 오래 가고 그러더라도. 좀 사실 그런 시설에 말리면 한 10일에도 나오고 20일 안에도 나오고 곶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본래의 맛이 그건 상실하게 돼요. 직거래장터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 이용하면 조금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직거래장터는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거기 오시면은요. 한 20-30%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그 시기는요. 고산의 장날이 보통 4일,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시장이 직거래 장터가 보통 한 7시에서부터 11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오시면은 곶감도 엄청 많이 쌓여서 직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오시면은 참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또 풍작이니까. 그래요. 매일 열리던 곶감 직거래 장터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완주 곶감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이제 농협이나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그런데 고산에 오시면요. 우리 잡목반에서도 팔고도 있고 또 이제 농협들도 팔고도 있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곶감은 고산에 오면 무조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을 사려면요. 좋은 곶감을 또 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좋은 곶감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검붉은색이 나는 것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이 많이는 아니고 보기 좋게 난 거.
네. 그때가 진로 맛이 좋습니다. 예, 그런 꽃감을 고르시면요 가장 좋은 꽃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 하얀 분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죠. 그러죠. 그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하얗게 난 그 분을 옛날 어르신들은 그 아이가 이제 배 아프고 그럴 때 그놈을 그 긁어서 그걸 먹이면은 배 아픈 게 낫고 그래가지고요. 그 전통적으로도 그런 그 거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또 우리 지역 이왕이면 완주 곶감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맛 좋고 품질 좋은 곶감 많이 또 재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곶감과 몸에 좋은 태극권. 사실 제가 남모르게 관절염을 앓고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비 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뭐 쑤시거나 결리고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태극권도 좋을 것 같고 곶감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